네, 여러분들의 계좌의 반전이 시작되는 시간,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병진 MBN골드 매니저와 한 주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의 마무리 잘 해보자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조금 관망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 점검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전강 후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과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중대형주를 공략하기보다도 중소형주 쪽에서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격 흐름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을 좀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서 해당 이슈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또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로보티즈가 멋지게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나래 나노텍이 한 호가 차이로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래 나노텍은 그래도 지금 11% 넘게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유자분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목표가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좋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더 보유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래 나노텍 큰 불안감 없이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도 9% 넘는 수익을 잘 내주면서 목표가 멋지게 달성을 했습니다. 로보티즈도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목표가를 애초에 설정을 드린 게 저는 이런 중소형주 장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에 도달해서 차익 실현하셨던 분들이 꽤 되실 텐데 그렇다면 잘하셨고 다음 주 양상 보시면서 남은 물량 분할 매도를 한다 하시던가 아니면 전체 수익 실현하셨어도 저는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에 또 오르는 이슈 종목들 보면서 아직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이 나왔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망하는 장세이지만 이렇게 차분히 잘 대응을 한다면 수익 낼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탄생을 하잖아요. 네. 그 의미에서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님께 점수를 얼마나 따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좀 촉이 많이 오시나 봐요, 매니저님. 네. 네. 제가 어제 저번 방송 때 소개했던 종목이 조금 슬림했어가지고 오늘은 좀 빵빵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네, 저번에는 다이어트를 한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이슈를 빼고는 다 만점이다. 그렇다면 촉을 뭐라고 해주셨을지 궁금한데 촉 한 줄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볼 때 이거 어때? 라임을 맞추셨어요, 또.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목 볼 때 이거를 좀 찾아보시면 특히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종목 볼 때 이거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거 어때? 네, 좋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전에 어떤 섹터 안에 있는지 모멘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핫한 챗GPT 정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챗GPT 관련된 정확하게 챗GPT 관련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챗GPT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성장을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챗GPT가 성장을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음악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게임이 탄생하는데 예를 들면 챗GPT로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대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시나리오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미지 개발도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은 게임 관련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들어서 모멘텀은 5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챗 GPT 안에서 이미 또 게임주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게임주가 사실 최근에 조금 많이 부진했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의 개별 모멘텀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게임주다. 게임주 안에서 뭐 실적이 좋기가 힘든데 이 종목은 또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또 제가 게임 관련주 웹젠으로 또 수익을 한번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또 게임은 또 제가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202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출을 하고 있는 게임의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내종의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명 IP, 유명 지식생산권을 활용한 게임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안정적인 지식재산권 게임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신규 게임까지 합하면 더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네, 종목 이슈 4점. 5점으로 봐도 되는데 4점. 네, 4점. 네, 5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게임 앞으로 신규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4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게임주가 신작 모멘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게임이 얼마나 반응을 얻을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신작 게임에 대해서 이 기대감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명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가지고 게임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무료 게임으로 공개를 했을 때 이미 100만 명 이상 사용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신규 게임 루아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고 이제 중국 텐센트가 이렇게 뭐 출시한 게임을 한국화 해가지고 뭐 내수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자가 기반이 된 그런 게임들을 출시해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주고 또 얼마나 또 흥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미 검증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까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게임을 가지고 있는 또 신규 게임을 출시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입니다. M게임 이거 어때? 아주 좋습니다. M게임. 네. M게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네. M게임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주가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네. 차트 보시면 오늘 주가가 이렇습니다. 네. 어제 오늘 또 급등을 했네요.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이 긴 조정을 마치고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9%나 됩니다. 그런데 챗 GPT가 앞으로 성장하면 더욱더 이미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 비용이 더 감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시나리오라든가 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소형 게임주 M게임의 전망은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존에는 제가 눌려있던 종목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지금 또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이슈가 있는 지금 당장 좀 볼만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가 부분에서 살짝 내려온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부분에서 한 3% 내려온 9,15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원, 손절가는 7,4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M게임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00원, 그리고 손절가 7,4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는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게임주에 대해서 중국 리스크는 좀 없는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봐야 될까요? 이미 중국에서 출시했던 게임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현지에서 매출이 40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매출 성장이면 선풍적인 인기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인기몰이를 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판호 발급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다면 오늘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인데 주가가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게임주가 계절적 성향을 또 많이 타는 섹터잖아요. 이제 네. 겨울이 또 성수기다. 방학 시즌이니까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실적이 좋아질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 방학 시즌이 끝나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지 어디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비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냐면 경기가 좀 좋아질 때 게임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소비를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좀 좋아진다라거나 앞으로 뭐 금리가 내린다거나 뭐 이러면은 게임을 좀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금리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지수 수준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그걸 증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M게임의 모멘텀과 함께 게임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인 만큼 또 시장 점검도 해주시고 M게임이라는 공략주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매장 이거 만나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제 너튜브에서 바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한 4시 35분에 너튜브 들어오시면은 제가 화끈한 종목도 제가 어제 소개한 종목도 굉장히 잘 갔는데 자꾸 화끈화끈 얘기를 하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네, 뜨거운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택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4시 35분에 너튜브에서 김병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핫한 종목들, 뜨거운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희 식스센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